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할 건데요. 쉽게 쓰여진 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화자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부정적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성찰하는 또 하나의 자아인 내면적 자아의 갈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자아는 어두운 시대의 현실과 작가의 이상이 어긋남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여기에서 밤비 같은 경우는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밤비는 암담한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홀로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 참 적합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밤은 이제 자아 성찰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화자의 심정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서 육첩방은 공간적인 배경으로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그런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육첩방은 낯선 공간, 낯설고 구속적인 삶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어두운 시대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 시인이라는 사람은 시대적인 상황에 저항하는 방법이 시를 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현실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시를 써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를 적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화자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유학을 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담긴 학비 봉투를 받아서 수업을 들어간다 라는 얘기인데요. 현실에 그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시대가 일제강점이라는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머무르며 그냥 학교 다니고 있는,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자면요. 늙은이라는 의미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책에서만 배우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지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낡은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은 바로 현실의 상황에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지금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부터 4년까지는요.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연 볼게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지금과는 다른 그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동무들을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한다 라는 얘기는 가라앉는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지로는 좀 하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요. 침전한다 라는 얘기는 이제 무기력한 그런 본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에 살고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는 아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자아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자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란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아무 문제의식 없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을 말하면서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한다 라는 얘기는 이제 쭉 가라앉는다 라는 얘기니까 생각을 해본다, 성찰해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은 화자의 내면적인 갈등, 끊임없는 자기 성찰,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본질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구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성찰하고 있다라는 거, 반성, 자책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지금 시대는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그만큼 어려운 현실, 살기 힘든 현실인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지금 현실에,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현실과 시를 쓰는 것 사이에서의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1년에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변형이 되었죠. 육찻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 인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재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 이제 현실 인식이었으니까 그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되새겨본다 라는 얘기는 재인식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이 부분이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의 내용을 8년에서 다시 한번 변조, 반복함으로 인해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소극적인 태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 어둠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등불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이 되겠죠. 밝혀서 밝음으로써 몰아낸다 라고 했으니까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침은 당연히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은 등불보다는 더 큰 밝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등불은 이걸 몰기 위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희망, 저항, 의지. 일제에 맞서는 저항의 의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서의 최후의 나 같은 경우는 반성을 통해서 성숙해진 그런 내면적인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 내면적인 자아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 내면적인 자아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잘 헷갈려서 구별이 안 될 때에는 이 바로 위에 행과 연결해서 읽으면 여기에 있는 나는 이 최후의 나가 되겠죠. 최후의 나, 나는 최후의 나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나는 현실적인 자아로 무기력하게 있었던 자아잖아요. 반성을 통해서 성숙해진 내면적인 자아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살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화해. 그래서 둘이 서로 악수를 했으니까 화해를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최후의 나, 반성적 자아,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요. 눈물과 위안으로 그동안에 뭐 괴로웠던, 마음고생했던 그런 감정들이 복받쳐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두 자아가 화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고뇌하던 자아가 자기 반성을 통해서 현실의 극복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어떤 힘든 고난이 있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1년부터 4년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5년부터 7년까지는 성찰,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그런 반성, 성찰한다라고 했었고, 8년부터 인식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다 했죠.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 시의 화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나라의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화자의 국권을 강탈한 그 나라에서 이곳에서 안주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화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시대처럼 올 아침을 생각을 하고 현재의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죠. 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몰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겠죠.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어두운 내면의 현실을 떨쳐내고자 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 상황을 이제 화해를 통해서 악수를 통해서 서로 해소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상전개 정서 표현도 조금 할게요. 1년에서는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7년에서는 현재 자신의 삶을 자아 성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1년부터 7년까지는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고요. 8년부터 10년까지 현실을 재인식한 부분이 있었죠. 1년을 좀 변조하여 다시 한번 반복된 표현을 쓴 부분이 있죠. 현실을 재인식하여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해소가 되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의지와 희망의 정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8년에서는 1년의 1, 2행의 순서를 바꿔서 변조라는 표현을 썼죠. 반복함으로써 시상이 전환이 되고 태도가 바뀐다라고 했었죠. 현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연은 밝음과 어둠의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 대비시켜서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를 더 부각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시간적인 배경으로 제시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남의 나라, 육첩방 해서 공간적인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었고요. 등불, 그 다음에 어둠, 아침, 밤비까지 포함을 하면요. 밤비와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가 되고요. 등불과 아침은 밝음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로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수를 한다라는 것은 두 자아의 현실적인 자와 내면적인 자아의 화해가 되겠죠. 이 화해를 함으로 인해 앞으로는 현실에는 당연히 많은 고난은 있겠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미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자의 태도 변화는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화해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두 자아가 화해함으로 인해 악수했었죠. 화해함으로 인해서 이 시의 미래는 이제 희망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